정비법의 두 번째 강의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시입니다. 자, 우리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계획이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기본계획의 개념은 이 도시 안에서 이 정비사업의 후보지를 정비예정구역이라는 형태로 발표하고 그 예정구역에다가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자, 기본계획은 도시에서 만들고 정비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거예요. 정비 예정구역 형태로 여러 개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예정구역별로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자, 특이한 점은 기본계획은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공법에서 도시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 이렇게 관청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에 가서 확인하실 겁니다. 자, 우리 먼저 기본계획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 절차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절차인데, 자, 기본계획을 관청이 수립하고 고시합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이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군수는 수립권자가 안 되고요. 그럼 기본계획에서 하는 일은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재개발 사업의 재건축 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하면 그 예정구역에다가 이런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계획을 한 번 더 만드실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데가 나오면 그 예정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정비계획을 만들고 거기를 정비구역으로 정식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정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된 거고 그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든다. 자, 민간 재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 추진위원회라는 조합 설립의 준비단체를 만들어서 관청한테 승인받고 그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죠. 조합 설립인가 그다음에 등기까지 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돼서 시행자가 되고 조합이 우리 재개발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거냐 이렇게 설계도 같은 것도 그려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설계도 같은 것들을 그려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아서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건지 어떤 형태로 지을 건지 설계도가 확정되면 조합원들한테 분양 통지라는 걸 하고 분양 신청 기간을 줘서 분양 신청을 받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수에다가 평수 배정을 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추가 부담금 정한 다음에 철거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자, 완공됐으니까 새 아파트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합니다. 자, 지금 공부하실 때 이 계획만 보시면요. 기본계획 먼저 나오고 정비계획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추진위원회 조합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아파트 몇 개 지을 건지 아파트 동 배치 같은 것들 몇 층으로 지을 건지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설계도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받고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 평수 확정하고 분양하고 추가부담금 정한 다음에 공사 들어가서 공사 끝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순서를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본계획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자, 군수는 수립권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장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수립한다. 자, 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 사업을 할 후보지, 낡은 동네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범위를 발표하고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 와라. 또 정비 예정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몇 % 이하로 해라. 넘지 말라고 건축물의 밀도 계획 같은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본계획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때는 아까처럼 추상적으로 말고 자, 여기가 서울시 전체인데 자, 예를 들어서 샘플로 서대문구, 노원구, 이런 동대문구의 낡은 동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홍원동을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거기를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재개발 예정구역이라는 형태로 발표하고 기본계획에서 그 다음에 3월달까지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이 안에다가 한 번 더 만드셔야 돼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홍은동 예정구역을 발표하고 홍은동 예정구역에서는 3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은 이 범위 이하로 정해라. 이렇게 한도를 정하는 거죠. 이게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홍은동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서 노원구 상계동도 낡은 동네를 정비 예정구역 정하고
6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 와라. 건폐율 용적률은 이 범위로 해라. 이렇게 기본 방향을 정하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홍은동이 정비계획이 3월달까지 더 빨리 만들어지고 상계동은 6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겠네요. 단계별로 사업을 하겠다. 시차를 동시에 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하겠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면 이 정비 예정구역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샘플로 3개만 보여드려요. 전농동도 동대문구 전농동 정비 예정구역 정하고 9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건폐율 용적률은 요 범위 이하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자, 기본계획 생각하시면 서울시 지도를 딱 떠올리시고 또 부산 사시면 부산시 지도, 광주, 대구면 각자 지도를 놓으시고 낡은 동네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정하고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 와라. 건폐율 용적률은 요 퍼센트 이하로 해라. 이렇게 정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먼저 물어보는데, 자, 군수를 빼고 특별광역시, 자치시야 자치도, 시장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 중에서 자, 인구 50만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임의적 수립도 가능한 규정이 있네요. 자, 반면에 대도시의 시장은 의무적 수립입니다. 대도시는 의무적 수립이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뭐 특별시, 광역시와 자치시와 자치도는 당연히 의무 수립이고요.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수립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규정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기본계획의 내용 자, 기본계획은 그 5명의 관청이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설 계획. 자, 그런데 이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을 잘 보세요. 아까 그림 생각하시면서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거 발표하고 또 단계별로 추진하라고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식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우리 홍은동은 정비계획을 3월달까지, 자, 노원구 상계동 정비 예정구역은 6월달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하라고, 동대문구 전농동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9월달까지 만든다.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식을 정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몇 퍼센트 이하로 해라. 밀도계획. 자,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지원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라든가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환경계획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문화시설 설치계획도 기본계획 내용이니까 좀 어렵지만 한 번 눈에 이렇게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면 기본계획 내용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방안. 자, 이렇게 생활권별이란 단어가 추가로 들어가면 4번 항목과 5번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이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4번 항목하고 5번 항목이 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번 항목이 정비 예정구역이고 5번 항목이 단계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정비계획의 수립식입니다. 요 4번하고 5번을 생략할 수 있다. 자, 기본계획 내용의 추가사항으로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방안. 자, 이렇게 생활권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기본계획에 추가로 4번과 5번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냈냐면 생활권별 기반시설 계획 같은 게 들어가면 주거지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면 틀려요. 기출문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4번과 5번을 생략하는 거예요. 자, 아까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이란 생활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4번과 5번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문제 풀 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자, 주민 의견 14일 정도 이상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수립권자가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다음에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에요. 자, 아까 여기 대도시까지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발표하고 국토부에게 보고하면 되는데 아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도 있고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임의적 수립이니까.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을 안 만드는 경우도 가능한데
만약에 수립을 한다면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도지사 승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우리 주민의견은 14일 이상 공람해서 공람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같은 거 듣고 지방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확정됩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자, 대도시는 승인 안 받는 거죠. 이 그림처럼 대도시나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분들은 승인이 없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립이 다 되고 나면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4일 주민의견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심한데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좀 전에 배웠던 주민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그다음에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의 단축, 정비 예정구역을 20% 미만으로 단축, 공동이용서 설치계획 같은 것들의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이런 걸 변경할 때는 협의, 심의, 승인, 주민의견 같은 거 모두 생략할 수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계획기간의 단축, 자, 정비 예정구역을 20% 미만으로 축소하는 거, 축소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공동이용서 설치계획 변경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주민의견, 협의, 심의, 승인 같은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수립 기준은 기준자 붙은 거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종합 문제인데 기본계획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기본계획은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수립해야 된다. 자, 군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맞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자,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고 나서는 나중에 고시한 다음에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 절차가 마지막에 있었죠.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있었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기본계획의 내용 문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 기간,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설, 교통계획 같은 거. 자,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같은 것도 있었죠.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거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은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맨 뒤에 나오는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사항이다. 분양자 들어가는 단어.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이렇게 분양자 들어가는 단어는 기본계획, 정비계획이 아니라 저 뒤에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사항이니까 이 5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거죠. 자, 기본계획 내용에 생활권별이 들어갔어요.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방안 이런 게 들어가면 토지 이용 계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이라든가 뭐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토지 이용 계획을 생각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죠.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수립하지 아니한다 맞죠?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2번 되게 어려운 건데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방안 이렇게 생활권이라는 게 들어가면 토지이용 계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기본계획 내용 중 4번하고 5번인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략 대상이 틀렸습니다. 자, 기본계획 내용 중 자,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일 때는 이 주민 의견 듣지 않을 수 있죠. 네, 계획 기간의 단축 이런 거면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승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고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을 아까 수립권자 5명이 있었고, 기본계획의 내용 같은 거 분석하시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에서는 주민의견 14일 이상 공람, 그리고 아까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도지사 때 승인받는 것, 기본계획 작성 기준 이런 순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지금 강의 내용이 잘 들리시면 저한테 우선 저 문자를 주시면 제가 책에도 파일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내용은 테마 3번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